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그리고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의 괴담 퍼뜨리기 공포심 조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것을 주도를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행태를 보이면서 이 공포심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가 이 괴담의 맹점들, 후쿠시마 괴담의 맹점들을 과거 그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죠. 그 사례를 들춰서 맹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1면부터 3면에 실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정말 무책임한 집단이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팩트에 근거한 분석 기사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1면 톱 기사는 자 이겁니다. 괴담 손실 수조원 국민이 떠안았다. 그동안 사드, 강우병, 천성산, 강정마을 괴담 앞세워서 공포를 조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후에 이것이 괴담이고 엉터리라고 진실이 드러나도 나 몰라라. 나 몰라. 그래? 최근에 이재명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주 그 사드 기지 참외와 관련한 그 가짜 뉴스들 거기에 대해서 기준치보다 훨씬 못 미친다. 0.2%도 안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는 그 환경 영향 평가에서 그래? 다행이네요. 이걸로 끝납니다. 이재명 본인도 그때 사드 괴담을 퍼뜨려 놓고는 자 그러는 사이에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증가가 되고 있다. 자,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에 환경 파괴, 국민 건강을 앞세운 괴담으로 여러 가지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경부고속철도 그때 천성산 터널 구간 문제가 있었죠. 환경단체들이 천성산 그 습지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주장을 막 해서 그때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45억 원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또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이 강우병 사태가 벌어졌죠. 그때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위에 따른 피해가 무려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최대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참외 생산지죠. 성주 참외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한때 연 매출이 10%가량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에 최고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괴담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판명이 됐죠. 지금 성주도 마찬가지고 천성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괴담을 퍼뜨린 이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강우병 공포를 확산시켜서 온 나라를 괴담 소용돌이에 빠뜨렸던 게 그때 MBC입니다. MBC PD수첩. 이 제작진은 최고 정직 3개월 정도의 징계만 받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법원에서 무효가 됐습니다. 사드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부르짖었던 정치인, 시민단체 인사들 여전히 건재하고 지금도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괴담을 퍼뜨린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고 직접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는 그때 초기의 성주 참외 농가 또 지금의 어떤 어민들 횟집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겪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나중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끝내버리는 게 이 민주당 그리고 좌파 진영의 행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연일 윤석열 정부 공격에 나서고는 민주당은 27일 어제도 일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 IAEA 국제원자력 기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자, 국제기구 결과도 믿을 수 없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료 준 거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냐.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과학자를 포함해서 미국, 영국 여러 선진국 과학자들이 다 참석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맹신을 하는지, 그들 나름대로 맹신을 하는지 잠시 후에 과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면서 단식 투쟁, 장애 집회를 하고 있고 정치권이 과학을 거부하고 괴담 확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이 기사에 이어서 조선일보는 그 이면 기사입니다. 이면 기사에서는 위에 기사는 조선일보 이면 위에 기사는 강우병 시위 주도자 오염수 겉대와 판박이 이렇게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 인터뷰가 있고 아래 기사는 강우병 사태 키운 195개 단체 오염수 반대에도 앞장 민노총 참여연대 등 집회 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에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강우병 시위 주도자 민경우라고 그때 강우병을 시위를 주도를 했습니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출신이고 이적단체로 판명이 된 범민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10년간 맡았던 좌파였죠.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옛 일을 곱씹어 보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2007년, 2008년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맡아서 강우병 사태 선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뭐 다른 발언은 놔두고 주목되는 발언만 소개를 드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강우병 사태 당시에 이 좌파들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뭐 투쟁 방향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강우병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는 회의를 한 적이 없다. 강우병이 실제로 있는 것이냐. 그 팩트에 대해서는 회의를 한 적이 없다. 단지 이명박 정권 퇴진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만 얘기가 오갔다. 처음부터 목적은 이명박 퇴진이었다는 고백이다. 그러니까 강우병 이거는 도구죠. 이명박 정권 퇴진이 목표고.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을 하니까는 이 진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괴담을 퍼뜨릴 수 있는, 그래서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 수단, 도구만 되면 그만인 것이죠. 이런 말도 합니다. 정무적 판단이 전문가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는 세계관을 가진 게 운동권이다. 전문가 판단 필요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학자 말, 뭐 그거 무슨 엉터리 과학자, 뭐 사이비 과학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부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다. 강우병 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민경우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반윤석열을 위해서 괴담을 퍼뜨린다. 또 그때 강우병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권 퇴진이 목적으로 이 강우병을 수단으로 삼았고 지금도 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표로 해서 후쿠시마 처리수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우병 때와 달리 전문가들이 많다. 나도 원자력과 교수들의 말 신뢰한다. 뭐 본인은 그렇게 신뢰를 하지만 이제 일종의 전향을 했으니까는 이재명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좌파 단체들은 안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우병 사태 키운 195개 단체 오염수 반대도 앞장서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 YWCA 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민노총, 이런 단체들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에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대로 이어옵니다. 그때 가짜뉴스들을 퍼뜨려서 그것이 엉터리라고 다 확인이 됐는데도 반성, 사과는 전혀 없고 지금 다시 여기 또 갈아타는 거죠. 이 단체들을 포함해서 강우병 반대 장애 집회를 주도했던 강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속했던 시민단체가 952개였는데 그중에서 195개 단체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 여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 뭐를 하면 이렇게 전체 집단들이 모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그 주축을 했던 강우병 때 주축을 이뤘던 이 좌파 단체들이 이번에도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론 분열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론 형성을 하려는 괴담 세력은 돌고 돌아 또 다른 먹잇감을 들고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먹잇감을 이번에는 후쿠시마 정유소로 찾은 것이죠. 후쿠시마 처리소로 찾았는데 목적은 후쿠시마 방류를 처리소를 방류를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건 그냥 말로서
괴담을 퍼뜨리기 위한 수단이고 최종 목적은 정권 퇴진에 있다. 자, 그런 기사입니다. 이 3면에도 이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 조실보 3면은 자, 3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위에부터 문대 강정마을 시위대 사면, 그런데 부추긴 정치인 방송 아무도 책임 안 져. 그 아래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집회꾼들 같이 시위하자고 계속 전화 온다. 그 아래 문정부 사드 전자파 수십 번 측정하고도 공개 안 해. 자, 이런 기사입니다. 제일 위에 기사는 뭐냐면은 괴담 손실 국민이 다 떠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 시위대를 다 사면했습니다. 다 사면을 했고 그때 공사 6개월 중단돼서 145억 원 피해. 그런데 아무 영향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섭지, 도롱뇽알 등 분포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작년 미국산 소고기 3조 원을 수입했다. 강우병 발병 사례 전혀 없다. 제주 해군기지,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조사 결과 인근 해양 생태계 양호, 이 사드 그 성주 배치,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 기준치의 0.19%.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괴담을 퍼뜨려서 엄청난 경제적인 그 손실을 봤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진다. 그것을 부추긴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방송, MBC 같은 아무도 책임 안 진다. 그 기사고 그 아래 노량진 수산시장들에게 이 집회꾼들이 계속 시위를 전화를 한답니다. 같이 시위하자. 노량진 수산시장 이 괴담을 퍼뜨리면서 당신들이 이제 큰일 나서 이 전부 다 그 핵폐수, 이재명이 말한 대로 핵폐수 때문에 이제 생선회도 안 먹고 김밥도 못 먹어. 이재명이 말한 대로. 자, 그러니 같이 우리하고 시위하자, 집회하자.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목적은 그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 퇴진이죠.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이 수산시장 상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문제다. 그렇게 말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린다. 당신들 때문에 이 난리야. 이 괴담을 퍼뜨리는 집회꾼들. 그리고 천성산 주민들도 아니 지금 도롱뇽 잘만 살고 있어. 강정마을에서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그때 말똥 개가 뭐 없어진다 막 그런 그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 지금 말똥개 여전히 서식하고 있고 해군 기지가 생긴 후에 장세가 잘 돼서 너무 좋다. 자, 이런 그 현지 반응들입니다. 그 아래 기사는 문정부 사드 전자파 수십 번 측정하고도 공개 안 해. 자, 이 기사인데 이 기사는 동아일보 일면 하단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하단 기사 보시면 여당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 확인하고도 발표를 안 했다. 본인들이 사드 괴담을 퍼뜨렸기 때문에 4년간 25차례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시시했다. 너무 안전하다고 나오니까는. 안전하면 안 되죠. 이 수단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이 야당일 때 사드 전자파 괴담을 막 퍼뜨렸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이제 본인들 정권 잡고 나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나왔어도 발표를 못 하는 거죠. 본인들의 말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은폐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부터 4년 동안 25차례에 걸쳐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 최대치가 인체 보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윗선 개입 여부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군이 2018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 지점에 대해서 모두 34차례 측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기간 중 측정 최고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25% 수준이었지만 국민은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 측정을 통해서 인체에 무해한 사실을 알면서 시시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지금 양산에서 뭐 산중 정치 뭐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집권 때 있었던 일들 하나씩 둘씩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 어떤 또 책임이나 사과의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김남국 이야기입니다. 김남국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잠적을 하고 되지도 않는 궤변을 막 늘어놓고 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막다른 딱 골목에 딱 몰렸습니다. 자, 지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은 고양이에 쫓겨서 몰리면은 고양이에게도 덤비죠. 그런데 이 김남국은 고양이 지금 그러니까는 막다른 골목에 몬 쪽은 검찰 수사 또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그냥 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쨌든 윤리위원회는 피했지만은 국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이 코인 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회 법 개정하는 국회를 물 수도 없고 검찰에 대해서는 계속 무슨 기획수사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겠죠. 진실을 다 토로하는 건데 그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 자, 일단 동아일보 6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면 하단 기사인데 김남국 윤리특위에 한 달째 코인 거래 내역 미제출.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징계 결론을 못 내서 활동을 연장을 했다. 일부에서는 시간 끌어 징계 미루기 꼼수다. 맞습니다. 징계 미루기 꼼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회 윤리위는 국회의원 변재일 지금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고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됐죠. 윤리자문이라는 건 외부 인사지만은 그래서 자기 같은 동료 국회의원 징계 안 합니다. 그냥 지금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건수가 39건입니다. 김남국 건을 포함해서 39건인데 단 하나도 지금 완결이 안 됐습니다. 39건 중에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어제 김남국 지금 조사를 받고는 윤리자문위원회가 39건 중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단 4건인데 그 중에 3건은 제명이었습니다. 제명이면은 국회 그러니까 윤리특위 소위를 거쳐서 윤리특위 전체를 거쳐서 국회 표결해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윤미향 비롯해서 이상직은 다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의원직이 날아갔고 또 국민의힘 박덕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윤리자문위에서 그다음에 윤리특위 소위원회에 계류가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국회 임기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니까는 그때까지 아무 조치 없이 가는 겁니다. 김남국도 그걸 아니까는 내 앞에 사람들도 아무도 징계 안 받았는데 내가 왜 윤리위원회에 쓸데없이 내 자료를 다 제출을 해서 위원 부담을 감수해? 어차피 윤리위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단인데 그런 생각에서 버티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남국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인 거래 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다. 윤리특위에는 제출 안 한다. 이야기죠. 윤리자문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엉터리고 그냥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윤리특위 내가 제출할 필요가 없어. 제출 하나 안 하나 나를 징계 못해. 징계하지 않아.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자, 그 생각이고 다만 여기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에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는 가상화폐가 신고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 또 그러니까 얼마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뿐이 아니고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코인이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를 이 자문위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 김남국 입장에서는 이거 국회법에 따라서 이것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윤리위원회에서와 달리 이번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 되는 거죠. 국회법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남국은 막다른 골목에 놓였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지금 뭐 김남국이 제출 안 할 가능성도 남아 있죠. 아니면 허위를 제출하든가. 자, 그렇게 되면 처벌을 감수하고 그렇게 할 텐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도 있기 때문에, 김남국으로서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 지금 뭐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남국 코인과 관련해서는 초기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초기 자금 9억 원어치를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유믹스 코인의 경우에. 근데 그때 9억 원의 그 출처가 불분명했죠. 본인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재산 신고할 때 그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금으로. 그 초기 자금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상장 전에 잡코인이라고 부르는 이 코인들을 상장 전에 사들이는 것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자, 그것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혹, 돈 세탁 의혹입니다. 이거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 계기가 한국금융정보원 FIU에서 돈 세탁 의혹이 있다고 해서 넘겼기 때문에, 검찰로 넘겼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건 돈 세탁을 왜 했느냐? 그리고 이 초기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그 중간에 이 일종의 거래를 하면서 갑자기 30억 원 뭉칫돈이 어디로든지 사라졌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그것이 대선 자금, 이재명 대선 자금과 관련된 것 아닌가. 자, 이런 의혹들이 지금부터 다시 쏟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김남국이 만약에 국회윤리위원회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다 제출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김남국으로서는 지금 아주 난감한 처지에 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종의 진퇴양난에 빠진 김남국이 양심 고백을 할 수도 있다. 전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 코인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는 본인 개인과 관련된 어떤 위법 혐의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미공개 정보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 에어드랍, 공짜로 받는 코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선과 관련된 지난번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본인이 수행실장도 하고 온라인 소통단장 이런 핵심 역할을 했고 이재명의 7인의 멤버고 철험의 멤버고 이재명의 신복이기 때문에 김남국의 코인이 이재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것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언론과 처음 그 인터뷰를 가진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미국의 미술 전문 매체 아트넷 뉴스 인터뷰인데 K컬처 영업사원으로 제 역할에 충실할 것. 김건희 여사 첫 외신 인터뷰. 국가 간에 얽힌 문제 푸는데 예술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 전시 기획사를 운영을 했었죠. 코바나 콘텐츠.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제가 기획한 전시를 관람한 사람들이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 우리 그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 문화 외교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사이드 톱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사이드 톱.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4년 만에 수출 규제 모두 해제. 일본 정부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심사 우대국이죠. 이어서 제외를 했는데 4년 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죠. 이 1인 그 일본 강제 징용을 하신 분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이 해법을 내놓았을 때 이 야당 그리고 좌파 매체에서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 그래서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단 물잔에 물을 50% 정도 채워서 일본에 줬다.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거다 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일본이 하나씩 채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덕분이었습니다.